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차병원 성형외과에 있는 김석화입니다. 선천적으로 입술이 갈라진 아기들을 구순열이라고 그러고, 선천적으로 입천장이 갈라진 걸 구개열이라고 그러는데요. 태생학적으로도 입술이나 또 입천장에 생기는 거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지지만 두 개가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구순열이 있는 경우에 또 구개열이 있을 수도 있고, 구개열이 있는 경우에 구순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순구개열이라고도 통칭하고 있습니다. 구순구개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인성의 원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이 겹쳐가지고 생긴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라고 그러면 뭐 다들 혹시 부모나 형제 중에 그런 구순구개열이 있는 경우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약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그 간접 흡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흡연 같은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순구개열이 산전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산전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산과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기 14주 정도면은 발견들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하는 거는 보통 21주 정도 되면은 거의 아기 얼굴 모양을 저희들이 3차원 초음파 영상으로 확실히 구순열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개열의 경우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깥에서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단층 촬영하듯이 그렇게 해서 진단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선 구순열하고 구개열을 따로따로 얘기하기 전에 구순구개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술도 갈라지고 입천장도 갈라져 있을 경우에 우선 바깥부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순열 수술을 보통 생후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하는데요. 그때 아기 몸무게가 한 4.5kg, 5kg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입술 수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천장이 갈라진 경우는 저희들이 구개열이라고 그러는데, 구개열 수술은 입술 수술보다 더 늦게 보통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입천장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번 수술을 끝내고 싶은데요. 입술 수술, 구순열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또 2차 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술의 흉터라든가 입술의 변형, 그다음에 코의 변형,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령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수술을 해주고, 나중에는 다 성장이 끝난 다음에 2차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순구개열이 심한 경우에는 얼굴뼈 성장이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교합을 못하고 반대 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치과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정교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악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위턱하고 아래턱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얼굴뼈 성장이 다 끝난 후에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있는 게 아기들 이제 산모들이 먹는 비타민 중에 엽산이 첨가된 비타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비타민을 드시면은 구순구개열이 좀 덜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순열은 수술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상처를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보통 실밥 뽑는 거는 닷새에서 일주일 내로 입술에 실밥을 뽑아주지만, 그 상처가 아무는 거는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처를 잘 보호해 줘야 돼요. 어디 부닥치고 그러면은 잘 꿰매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입천장의 수술 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입천장 수술하고 나서는 맨 처음에는 물 종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미음이나 죽으로 바꿔가면서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게 한 3주 동안은 조심시키고, 한 달 정도는 그 입안에 빨대라든가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 왜냐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외상을 입게 되면 잘 꼬매는 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졌을 경우에 경미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눈에 띄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코의 변형이 꼭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성장하는 거 보면서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미세 구순열이라고 눈에 안 띄어 보이는 것도 점점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령기 전에는 수술을 대부분 해주고요. 입천장이 갈라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목젖만 갈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목젖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젖도 갈라져 있고 연구개가 조금 막으로 돼 있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점막하 구개열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는 보통 점막하 구개열은 저희들이 2살 반이나 3살 때 언어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수술을 꼭 해줘야 됩니다. 유전적 소양에 환경적 요인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원인이 다인성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두 아기들이 다 같이 구순열 9개월이 될 수 있는 확률은 30%, 많으면 60%까지 얘기는 하지만 꼭 두 아기가 다 같이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난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둘 다 구순열 9개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1% 내지 5%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양이 있다고 무조건 다 그렇게 구순열이나 9개월로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선천성 기형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치료하면은 아기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아기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특히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한 부모님이 돼야 돼요.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저희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환자 이렇게 셋이서 다 같이 협조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짧은 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